안녕하세요. 저희는 오프닝 진행을 맡은 DJ 포도, DJ 수박이라고 합니다. 요즘 MZ세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포도씨는 MZ세대의 정확한 나이에 대해 아시나요? 물론이죠. 제가 또 호기심이 많아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MZ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묶어서 부르는 단어인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80년생부터 94년생까지, Z세대는 95년생부터 00년생까지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나이대를 아울러 부르는 단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네요. 특징으로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디지털 환경에 가장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라고 하죠. 이번 대구 마을이 온다는 MZ세대가 진행하는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되지만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씨, 여름인데 혹시 휴가 다녀오셨나요? 이번 방학은 대구시 인턴 활동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좀 늦게 갈 것 같아요. 수박 씨는요? 저도 아마 그래야 할 것 같네요. 기분도 울적한데 제가 노래 추천 하나 해도 될까요? 좋아요. 혹시 어떤 노래를 추천하실 건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 갈 때 꼭 듣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두근거리고 당장이라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노래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입니다. 이 노래로 저희의 마음을 달래봐야겠어요. 그럼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들려드리겠습니다.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서 어쩔 수 없어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와 대구 마을 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구 마을이 온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녹음 방송으로 월 2회,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대구 마을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람을 듣고 말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 마을에 사는 누구나 마을에 사는 누구나 마을에 사는 누구나 마을에 사는 누구나 이 방송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에 마을 방송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마을 방송국은 주민의 소리를 모아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 낮은 마을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소통이 중요한 시대,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 공동체와 공동체를 연결합니다. 동구 안심마을 방송국, 서구 달성토성 마을 방송국, 남구 압산마을 방송국, 수성구 수성마을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을 미디어에 대한 친근함을 가질 이 코너, 마을 방송 너도 할 수 있어 코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자두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코너는 안심마을 방송국의 단짠 라디오입니다. 안심종합사회복지관의 안심아일랜드 청소년 의원들이 진행하는 라디오인데요. 이번 화의 주제가 MZ세대가 소개하는 마을 방송이잖아요. MZ란 주로 요즘 젊은이를 지칭하는데 저 역시 MZ세대로 불리고는 있지만 청소년 친구들과는 세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저처럼 이제 세대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신 분들,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직접 진행하는 이 단짠 라디오를 들으면서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제가 준비한 회차는 단짠 라디오 3화 우리 학교 급식 이야기입니다. 저도 벌써 급식을 먹은 지가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심아일랜드 사회분과에서 전해드리는 세 번째 라디오 주제는 우리 학교 급식 이야기입니다. 급식 이야기, 학교 생활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의 급식은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생이라 가지고 학식 얘기를 해야 하나 급식 얘기를 해야 하나 좀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 학교 학식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솔직히 맛은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그냥 딱 먹을 만한 그 가격의 맛이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급식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그렇게 맛있진 않았어요. 저희 학교는 1학년 때 진짜 맛있었고 디저트도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2학년 되고 나서 영양사 선생님이 바뀌고 나서 맛도 없고 디저트도 잘 안 나와요. 많은 급식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3, 4교시 때 점심시간만 기다리면서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사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인데요. 우리 학교 급식은 특별한 날에만 맛있는 걸 주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날에는 맛없는 걸 줘서 너무 싫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신청곡으로는 게일의 ABC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보통 특별한 날에는 평소보다 급식이 잘 나오는데 사연에 나오는 말이 공감이 되네요. 맛없는 학교 급식이 나오는 날에는 먹기 싫죠. 저도 맛없는 급식이 나오는 날에는 조금만 먹고 버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날들은 조금만 먹고 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 솔직히 맛있는 걸 줘도 맛없을 때 있지 않아요? 저희 학교도 어제 마라탕 나왔는데 진짜 맛없었어요. 그러면 저희 신청곡 듣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급식에 마라탕도 나오는군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급식이 되게 맛없고 먹기 싫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그 맛없는 반찬도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스파게티를 무척 좋아했는데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마을방송은 이렇게 소소하게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색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DJ 수박이 소개할 콘텐츠는 달성토성 마을 방송국의 비산 123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구의 단체, 동아리 소개와 서구 내 주민 참여 프로그램 소개를 들을 수 있는 방송으로 2022년에 개편하여 5화부터는 대구 서구 지역에서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 6화 대구은행 북비산 지점의 은행 경비원이신 김인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름 김인수, 나이 49세, 제조업 건설업에 근무하시다가 2003년 은행 경비원을 시작한 계기는 경비원 복장이 좋아서였다고 합니다. 본방송에서 뒷이야기는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 대구은행 북비산 지점에서 근무한 지 올해로 7년, 앞서 남문시장 지점 4년, 황제시장 지점 8년까지 합치면 도합 19년, 무려 19년. 내년에 20주년을 앞두고 계십니다. 미리 20주년 축하드립니다. 인생의 반을 대구은행과 함께하며 은행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오늘의 주인공 김인수 선생님입니다. 우후훗.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미리 20주년 축하드리고요. 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건방진 프로필 소개에 잠깐 언급되었는데요. 은행 경비원을 시작한 계기가 경비원 복장이 좋아서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은행에 자주 출입하다가 이제 입구 쪽에 서 있는 이제 경비원들 복장을 보고 저도 이제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은행 경비원 유니폼이 너무나 멋져 보여서, 예, 지원하시고 또 계속 지금까지 이제 근무하시게 되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김인수님은 첫 출근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 옷을 입고 첫 출근을 하니 어떤 느낌이었는지. 예. 아무래도 첫 출근이다 보니까 뭐 잘해보겠다는 의욕이 앞섰고, 이제 제가 원하는 이제 복장을 입고 보니까 이제 마음가짐이 좀 새롭더라고요. 그렇게 네. 모든 일을 다 그렇듯이 모든 일을 다 그렇듯이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이제 뭐 잘해보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이제 시작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은 그 유니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하고 친숙해져가지고 이제는 뭐 유니폼에 대해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신비스러운 감정 그런 건 이제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제. 네, 신비감을 잃고 우리 근무의 그런 근무하시는데 이제 그 노하우는 없고 뭐 이런 건가요? 네. 노하우 같은 거 뭐 그 근무를 하다 보면 노하우 같은 게 이제 뭐 군대 뭐 분명히 생기는 건 사실이죠. 네. 예. 근데 이런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예. 노하우 같은 건 뭐 상황에 맞는 노하우 뭐 그런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상황에 맞는 노하우 이따가 조금 있다가 조금씩 문제 해결을 위한 노하우 같은 거. 예. 네, 조금씩 이따가 이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흔히 우리 청원 경찰로 알고 있는데 함께 일하시는 은행원이나 손님들께서는 어떻게 부르시나요? 일단 손님들이 부르기를 청원 경찰로도 부르고 경비원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계장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희 정확한 명칭은 경비업법상 일반 경비원이고요. 경비원이라는 호칭이 제일 정확한 명칭이고요. 참고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계장님이라는 표현이 좀 제일 잘 어울릴 거,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네. 저도 우리 예. 네. 우리 김인수님이 나오신다 해서 좀 찾아봤더니 로비 매니저라고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로비 매니저, 은행 경비원, 또 뭐 청원 경찰, 계장님 이런 다양하게 불러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 중에 그런데도 계장님이 마음에 든다고 하십니다. 다들 우리 김인수님을 이제 은행에서 뵈면 계장님이라고 한 번씩 다 불러주세요. 네. 네. 그다음 세 번째. 네.
우리 은행 경비원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셨는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나누세요. 일반 기업체에 취업하듯이 그냥 일단은 그 소속사에 소속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소속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소속이 되면은 이제 소속사에서 이제 신임 경비 교육 이수하라고 이제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교육을 한번 받아주시면 됩니다. 뭐 그 외에는 뭐 다른 특별한 준비는 할 건 없습니다. 네, 네 소속사에서 예. 소속사에서 이제 지원하시는 우리 그 지원하신 분들에게 신임 경비 교육이 이루어지니 그때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다음은 업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제일 궁금한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출퇴근 시간은 08시에서 17시까지입니다. 08시에서 17시라.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그렇게 단축된데도 그렇게 되나요? 예, 그거는 단축 영업 시간은 은행 대고객 영업 시간이 단축됐지 저희들 출퇴근 시간이 단축된 게 아닙니다. 네, 그거와 상관없이. 예. 네. 그러면 그렇게 아침에 이제 9시까지 출퇴근하시고 하실 때 하루 일과가 은행에서 이루어진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아침에 8시에 출근해가지고 개점하기 전까지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업무 준비 같은 거 뭐 그런 업무 준비를 좀 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폐점 후에 17시 이후부터도 이제 하루 마무리 준비를 하는데 좀 도와주고 중간에 이제 어느 영업 시간 중에는 이제 대고객 서비스 업무 대고객 서비스 업무가 이제 주가 되죠. 네. 그렇다면은 그 하루 일과 중에서도 분명히 요 시간은 좀 제일 바빠라고 하시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네, 과거에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개념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제 시간대에 대한 혼잡 시간대에 대한 개념이 조금 점점 왜 그렇게 되나요? 사라집니다. 이게 영업 시간은 단축됐죠. 그게 다 주변에 저희 지점 주변의 점포들은 많이 없어졌죠. 이러니까 손님들이 저희 지점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혼잡 시간대라 하는 게 이제 딱히 정해져 있는 시간대가 없어요, 지금은. 딱히 정해져 있는 시간이 없다. 지금 그런 추세가 보입니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이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글쎄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게. 아무래도 그냥 정부의 정책이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네, 동미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좀 온라인으로 많이 쓰지 않는 온라인 쓰는 고객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비대면 시대지 않을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ATM기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뭐 요즘에 뭐 매체에도 많이 나오던데 그냥 이제 창구를 많이 쓰다 보다는 이제 365 창구를 많이 배치해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인건비 문제가 좀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점이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사회가 발전하면서 편리해지기도 했지만 그 대신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더 혼잡한 저희 지점처럼 이제 고령층이 금융 취약계층이 많은 지점에서는 이제 이게 이런 현상들의 충격이 좀 큽니다. 그 사용하는 연령대가 고객들이 이제 연령대가에 따라서 더 많이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요 일을 해보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 일단
장점은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하고 이제 휴일 관계 뭐 이런 게 이제 아주 정확하다는 게 은행 정확하게 지켜진다 하는 게 제일 좋고요. 힘든 거는 아무래도 고령층을 상대하다 보니까 좀 뭐 대화가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좀 힘듭니다. 일상에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야기 들어볼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일반 방송과 마을 방송의 차이가 모호했는데 이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마을 방송만의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방송은 정말 분야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 DJ 사과가 소개할 콘텐츠는 수성마을 방송국의 차영구의 들어보는 영화입니다. MZ세대라면 자신만의 인생 영화 하나씩은 있을 만큼 영화를 많이 보고 많이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성마을 방송국에서 보는 영화가 아닌 소리로 들려주는 듣는 영화 소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수성구 동네 주민인 차영구 님이 영화의 줄거리부터 OST, 배우들의 비하인드, 옛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현재의 모습 등 흥미롭고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데요. 현재까지 총 5편의 영화를 소개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1편 로미오와 줄리엣이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몇 세기를 아울러 로맨스 하면 로미오와 줄리엣, 디카프리오 하면 로미오 아니겠습니까? 차영구님이 들려주는 1996년에 나온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1968년에 개봉되었는데요. 여자 주인공인 올리비아 허시와 극중의 줄리엣 나이가 같은 16세였으니 그 역이 얼마나 잘 어울렸을까요? 이듬해 허시는 골든글러브 여자 신인상을 수상하고 영화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촬영상과 의상상을 수상했으며 프랑코 제피렐리는 감독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올리비아 허시는 줄리엣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 이후 작품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저도 2003년 마더 테레사에서 주연을 맡은 것 외엔 별로 기억이 없네요. 1996년에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물로 리메이크했는데요. 여기서는 로미오 역을 맡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전성기를 볼 수 있습니다. 가수 박정현이 비긴 어게인 시즌3에서 베로나의 스칼리제로 다리 위에서 버스킹을 했는데요. 그때 디카프리오 주연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OST 키싱 유를 불렀습니다. 영화를 볼 때에는 What is your youth가 각인돼 있어 키싱 유를 흘러드렸는데요. 박정현의 군더더기 없이 맑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들으니 역시나 엄지척이었습니다. 그럼 붉은 벽돌로 지어진 아름다운 스칼리제로 다리와 디카프리오의 젊은 모습을 상상하며 키싱 유 들어보겠습니다. 차현구의 들어보는 영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Pride can stand 1,000 trials. The strong will never fall. But watching stars without you, my soul cries. Heaving heart is full of pain. The aching
'cause I'm kissing you. I'm kissing you. 이렇게 주변 인물, 환경 등 배경 지식을 듣고 영화를 보니 이해도 더 잘 되고 재미가 배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즘같이 영상을 보기에도 바쁜 현대사회에서 영화를 귀로 듣는다니 너무 좋아요. 프로그램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영화 리뷰 영상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라디오로도 들을 수 있다니 오늘 밤 자기 전에 들어봐야겠어요. 이어서 마지막 추천 콘텐츠가 될 것 같은데요. DJ 포도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는 건강인 것 같아요. 운동을 시작하거나 영양제를 챙겨 먹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을 신경 쓰는 사람이 많아졌더라고요. 저 역시 그렇고요. 마침 앞산마을 방송국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초들의 효능과 섭취법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들어볼 부분은 5회로 7월에서 8월이 제철인 도라지입니다. 이제 도라지의 효능을 알아볼게요. 가래를 삭이고 기침을 먹게 하여 감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도라지의 알이고 쓴맛을 내는 사포닌이 호흡기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가래를 몸 밖으로 배출하게 도와 정상을 먹게 하므로 편도선염, 폐렴, 천식기관지염, 인후염의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소염 진통 작용이 있으므로 염증성 질환 증상과 통증을 완화해 줍니다. 또 사포닌은 간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콜레스테롤 대사에 영향을 주므로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수치를 낮추어 주며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도라지는 이뇨작용을 하여 전신부종이나 소변량이 적으신 분들이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주므로 갱년기 증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도라지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성장기 아이들의 골격 형성과 어르신들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요. 철분 성분이 들어있어 빈혈 증상을 개선하는 데도 아주 좋아요. 또 도라지의 사포닌은 암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아주고 발생한 경우에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도라지는 늘 우리 밥상에 친한 음식이죠. 볶아도 먹고 새콤달콤하게 무쳐서도 맛있게 잘 드시죠. 마른 북을 찢어서 물미역이랑 함께 무쳐도 참 맛있답니다. 미나리도 살짝.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도라지는 생으로도 먹지만 말려서 차로도 드시죠. 바짝 말려서 가루로 활용을 하셔도 좋아요. 도라지의 약효는 잔뿌리와 껍질에 많은 효능이 있다고 하니 약으로 쓰실 때는 표면에 묻어있는 흙만 살짝 씻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라지 가루는 여러 가지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데요.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은 식혜랍니다. 엿기름을 삭힐 때 도라지 가루 적당량을 함께 넣어주면 밥알이 아린 맛도 제거해주고 도라지의 효능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도라지차는 손쉽게 간단히들 많이 활용하시죠. 말린 도라지 길경을 적당량으로 넣고 물을 부어 달여줍니다. 충분히 약성을 우려내어 하루 1, 2회 드시면 되겠네요. 쓴맛이 강해서 드시기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쓴맛으로 음용하시기 불편하시면
꿀을 조금 넣어 드셔도 되고요. 도라지의 쓴맛을 중화해서 드시려면 배나 대추, 수세미 등을 첨가하면 쓴맛과 부작용 감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증상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응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도라지와 감초를 4:1 비율로 센 불에 끓이다 중불로 물이 반 되도록 달여낸 것을 감길탕이라고 하는데요. 기관지가 약하거나 목을 보호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생강을 첨가해서 드셔도 되고요. 설사나 변비가 있을 때는 도라지를 생즙으로 만들어 먹거나 도라지에 미나리를 곁들여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숙취에는 도라지와 칡뿌리를 삶아낸 물에 꿀을 타서 드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답니다. 모든 약재는 법제를 해서 효능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시중에는 법제를 해서 판매하는 제품들도 많이 있으니 살펴보시고 활용하셔도 되겠네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체질과 정상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간단히 알아볼게요. 경우에 따라 구토나 발한 등도 있을 수 있고요. 기침에도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랍니다. 도라지는 가래와 담을 사귀고 말리는 성질이 있어서 만성기침과 객혈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더 악화되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적당량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침이나 가래, 호흡기로 드신다면 증상이 호전되면 바로 중지를 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라지는 말리는 성질이 있다고 했죠. 해서 체격이 마른 분들께서는 피해 주시고 체격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가래가 없이 마른 기침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목을 더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성분의 약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또 도라지의 쓴맛으로 인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위 궤양이 있는 분들도 주의하셔야겠네요. 매실이나 돼지고기를 함께 먹으면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고 보니 어릴 적 감기에 걸렸을 때 어머니께서는 약을 주시기보다 도라지 배즙을 데워서 주셨었는데 꽤나 효과가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효능과 섭취 방법만 들어보았지만 그 외에 도라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기도 하니 처음부터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방송은 팟빵에서 마을방송국 또는 말씀드린 프로그램 제목을 검색하시면 관련 회차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MZ세대 청년 인턴 4명과 함께 했는데요. 어쩌면 대부분이 도시에서 성장한 저희 MZ세대에게 마을은 조금 생소한 개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도심의 아파트에 모여 살지만 마을은커녕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과도 인사하기를 주저하게 되는 요즘이죠. 이웃 간 정을 나누며 허물 없이 지내던 것도 이제는 먼 옛날 같기도 합니다. 최근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7화 소덕동 이야기를 보면 변호인들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마을 이웃 간의 정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승소하기 어려운 사건에 도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함께하는 행복감과 정겨움을 느끼셨다면 오늘 이웃에게 한번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추천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의 안녕!